총계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총진행을 맡은 불교문예연구소 간사 박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불교 의례 수륙제의 사상적 특징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게 됩니다. 본 학술대회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전체 진행은 1부와 2부로 나뉘는데요. 1부는 최종남 교수님의 사회로 이성훈 교수님, 손인혜 교수님의 발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 후에 2부에서는 김경집 교수님의 사회로 임병정 교수님, 신일정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본 행사 진행에 앞서 본 연구소 부소장님인 문진권 교수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발표자와 논평자 그리고 진행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신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불교문예연구소가 주최하는 2026년 봄 제27차 학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불교의 수륙제의 사상적 특징이라는 주제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수륙제의 사상적 기반과 종교적 의미가 한층 더 풍부하게 조명되고 나아가 현대사회 속에서 불교가 지니는 가치와 역할에 대한 통찰이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학술대회가 학문적 교류를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연구소의 소장님이신 차차석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개교한 지 한 20년 됐는데 아직도 비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간단한데 따로 세미나 할 만한 공간을 처음에 학교에서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서 아직 마련을 못하고 이 강당을 그냥 세미나 할 때마다 여러 지금 변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몇 자 적어왔어요. 인사말 할 때마다 또 뭔 얘기를 해야 되나? 그것도 또 걱정스럽기도 하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20, 30대 때 좋아했던 시 중에 정말 유치한 그런 시인의 파도의 아트라는 말이라는 시를 좋아했던 적이 있어요. 파도의 아트라는 말이나 파도의 아트라는 인문처럼 번쩍하는 파도의 아트라는 말이나 대단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하게 그 시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매우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론가들은 이 시를 청나가 이영구라는 여사를 사랑했는데 이루지 못한 사랑이었어요. 일방적인 완사이드라고 보였으니까. 그래서 이 시를 청나가 자기의 그 마음을 표현한 시가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청나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 이 시보다도 그 구절이 저한테 훨씬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불교를 하는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를 말하지 말고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생명의 음성은 대제 불교의 특히 수육제에 유관한 세미나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축제의 정신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보편적인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국을 뭐 전문가, 불교에 특별히 연구는 안 하고 제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관련된 책도 중국이나 미국에서 나오는 책들입니다. 지금은 아닌데 젊어서는 빠뜨리지 않고 챙겨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성원 교수의 전공인 의뢰를 선택한 것은 이 교수님의 학문 여전에 커다란 성취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랑과 학문이 모두 성취되는 세미나가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도 여기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교수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미나가 주저만은 많습니다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유익한 그런 세미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1부를 시작하면서 사회자이신 최종남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5분 발표하시고 15분 토론 사회자를 진행한다는 마이크를 보세요. 예, 일부 사회를 중앙선관대표 최동만. 예, 조금 전에 우리 차차선 교수님께서 시간의 배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준비하신 우리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40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발표만 하고 끝나는 시간보다도 토론 시간이 좀 많았으면 해서 발표하신 분들은 20분만 발표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론, 논평하신 분은 10분.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하신 분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20분, 10분, 10분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 배정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20분 다 되면 마이크를 뺏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발표 자료는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두 분의 의견을 좀 많이 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평문을 많이 써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두 분 일부 발표에 반으로 줄이시고 합니다. 반으로 줄여주십시오. 10분으로 끝내주십시오. 발표 들어가기 전에 PPT 준비하기 전에 우리 이성훈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원고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 지금 7쪽에 있습니다. 지방문화 사상과 위치,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듣게 되시겠습니다만은 지방론에 대한 사상적 위치와 위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해 주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와 연관해서 수립제의 역사성 그리고 문헌들의 찬술에 대한 전례 전승에 대해서 교수님 굉장히 그 문헌적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나오니까 이성입니다. 그 수립제 천태종의 집안이 편찬한 법계성공 수립승의 수제의 천태사상을 우리 교수님께서 부탁을 했습니다. 교수의 천태종의 그 천태 이게 방이 울려가지고 의사를 전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 방이 그 천태 집안의 법계 성공 수립성의 수제 의계의 천태사상이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미 천태종의 집안이고 천태종의 종전입니다. 수립제의 종전을 만든 그 종단은 어쩌면 천태종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종단들이 그 예참이나 법석 같은 것들은 많이 만들었는데 수립제의 신문이라는 것들은 양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것들은 특정 종단이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천태종의 집안이 만든 법계 성공 수립성의 수제 이계의 천태사상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중국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안문이라는 말로 한국 불교가 약칭하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불교가 편찬하고 간략하게 편찬한 지방문은 중국 불교가 갖고 있는 그 천태 집안의 의문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앞부분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지방문하면 이 제목은 바른 제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된 것들은 한국이라는 것들을 지역적 특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셨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수륙제를 왜 했느냐. 수륙제의 사상은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불교는 중생 구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구제하느냐인데 사상과 의례는 사상은 생각이라고 한다면 의례는 몸짓이에요. 사상이 몸짓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그 사상은 어쩌면 굉장히 그 무의미할 수 있어요. 근데 천태종 스님네들이 그 사명지례라든지 사명준식, 집안, 천대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분들이 철저한 실천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사종 행위가 그 삼매 닦는 것도 그렇고 그러한 것들을 수륙제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해냈다. 사실 수륙제라는 말도 집안의 불조 통기에 처음으로 수륙제라는 명칭이 나와요. 수륙법회니 비제행위 이런 말도 있던 것들이 이 수륙제는 결국은 진리의 음식을 먹이고 먹는 거다. 근데 법계 성공이라기 때문에 법계의 사성과 육범이 평등하게 먹는다는 거죠. 근데 평등이라는 것들이 강조되어서 한국 불교에서는 수륙제를 무차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1975년에 안계현이 선생님께서 무차해와 수륙제가 다른 거라고 이게 한국 불교사에서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서울의 종교학과나 동국대 불교사학과 선생들은 지금도 무차해와 수륙제는 다르다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근데 수륙제 여기 수륙 무차 특급법이에요. 아주 평범한 것들을 한 사람의 유명한 학자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수륙제가 왜곡되었다. 또 하나는 한국 불교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무주고원을 위한 천도하는 의식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수륙제는 무주고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계 성공, 법계의 사성과 육범 모두에게 평등하게 공양을 올림으로써 본부들은 공덕을 받고 부처님은 법을 펴는 거예요. 굉장히 부처님 쪽에서는 법을 펴고 중생들은 법을 받아서 깨닫는 그런 의례이고 종합의례입니다. 종합의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륙제를 한 번에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안 돼요?
시간이 짧으니까 썰로 풀겠습니다. 수륙제를 하려는 유교의 제사를 기다리는 홀기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없을 때 여러분 보고 계세요. 홀기가 있는데 홀기는 보통 16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행위 중심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사상을 펼쳐야 되잖아요. 사상을 펼쳐야 되니까 이 사상을 담는 그릇이 수륙제 의문이에요. 의문인데 이 의문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거죠. 근데 의문을 이해해야 되는데 의문의 사상을 고사하고 의문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면 수륙제 발달 다가 20분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쓴 흐름만 들으세요. 몰라도 되고 상관없습니다만. 근데 이 수륙제가 한국에 와가지고는 어렸을 때는 주로 무차예예요. 무차예로 해가지고 공신들의 왕생음락을 위해서 스님들을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차예와 반성이 다른 점은 반성은 문자 그대로 스님들에게는 공양을 올리면 반성이고 속인들에게까지 공양을 올리면 무차예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밥 먹이는 거예요. 밥을 먹이는 게 왜 중요하냐? 먹고 살기 힘든 시대는 먹는 게 최고였잖아요. 근데 먹는 문제가 중요했는데 고려 후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주자학이 들어오잖아요. 주자학이 들어오면서 제사의식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륙제를 제사의식으로 당나라 후기 때부터 받아들이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고려 후기 때부터 주자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제사로 받아들여지니까 주로 제사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수륙제 어문이라는 게 중국에서 부종이 있는데 천지명양 수륙 어문이 양아가 자기란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발이 1269년에 지반문을 만드는데 이 지반이 만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지반이 그 삼양산 일대, 동호산, 월파산 일대의 수륙제가 100년 이상 사시수륙이 있을 때요. 사시수륙은 그 우리가 추나추동의 가운데 달, 2월달, 4월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달, 보름달은 나라에서 수륙제를 위해서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을 매기는 날이었어요. 이런 날이었는데 그 의례가 행해지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하다가 보니까 이전에 의례문이 우리가 말하는 북수륙이라는 거예요. 그 양나라 무대가 했다는 건데 사실 전혀 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의례문의 한계가 교학적이지 못하니까 이 최고의 교학과의 천재 연구자가 법계 성분 수륙성의 수제에게 편찬 한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파 사상이 어떤 수륙 의본보다도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이 특징인데 이게 1269년경에 편찬돼서 국내에 언제 들어왔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마도 20-30년 안에 들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20-30년 안에 들어와가지고 1342년경에 우리나라 스님들이 잘 알고 있는 결수문이니 중래문이니 지방문이라는 의문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이 지방문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체계적인 지방문이 이전에 한국 불교가 가지고 주로 쓰여왔고 지금도 쓰고 있는 중래문이나 결수문과 같은 의식에 도량 엄정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도량을 깨끗이 하는 엄정의식이 있는데 이 엄정의식을 지방문의 의식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방문이 제 논문에서 두 가지 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 한국 불교의 희석의 의대에 영향을 미친 게 뭐냐? 엄정의식을 갖고 오게 한 거하고 그분을 탄생시킨 데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세한 얘기는 논문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이러한 그들을 가지고 수륙제 의범으로 지방문이 쓰여졌는데 마지막에는 지방문은 보통 일주일 동안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행해지다 보니까 국가가 수륙제를 하게 하려고 돈을 지원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1516년이 되면 중종 12년이 되면 기신제와 같은 국가 의대를 불교로부터 뺏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불교 의대라는 걸 통해서 국가에게 수주를 하지 못해요. 제사를 수주하지 못하니까 수주를 하지 못한다는 건 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끼리 하는 의뢰가 되니까 돈이 적어지잖아요. 수륙제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설판비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륙제를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해야 돼요. 줄여서 하다 보니까 사람 숫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설판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축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도 할 수도 없었고 하루 이틀 하는데 더더군다나
지방문 가지고 3일, 5일, 7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보다는 결수문이나 중매문 하루짜리 용이야 2시 또는 4시에 시작하는 그런 의뢰문을 가지고 수립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조선 후기가 되면 완전히 지방문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지 얘를 가지고 실제로 의뢰를 행하는 모습은 더욱더 없다. 또 여기 우리 동조의장 스님과 서울시 전선교육사 정호 스님 오셨어요. 서울시 경제여산 43호 무형문화유산인데요. 이번에 이제 그 후계자이신 정호 스님께서 전선교육사로 서울시에서 지명을 받았는데 이 어른들이 하고 있는 의뢰는 중례문인데 이 중례문의 의뢰에 의하면 간상 1심 3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체는 공과 중으로 보는 것들을 공양문에서부터 존재들까지 관상을 해야 돼요. 근데 관상하는 의뢰를 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현재는 대부분 의뢰문을 범패라는 소리를 통해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부를 무용이라는 원피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태가 만들었던, 천태가 추구했던 그들의 사상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축소되거나 희미해지거나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천태 원래 수백제의 지방문의 본래의 사상을 갖고 있던 그 모습들은 슬며시 뒤로 빠져버리고 침잠되어버리고 그 의문을 범패라는 독특한 예술적인 소리를 통해서 실행되어지니까 사상적인 것보다 오히려 대중성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가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들이 사상에서부터 현장이라는 예술성으로 전환되는 조선 중후기 이유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방문은 천태종의 1심 단관인 1년 3천인의 여러 법계, 성공의 10법계 사상을 바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만 현재 중국 불교에서는 10법계 사상에 입각해서 부처님과 성현들을 다 초청을 해서 운영을 올리는데 한국 불교는 이제 부처님은 부처님, 신종은 신종, 하단의 존재는 하단의 존재라고 해서 무리뭉실 이게 의례가 행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립제 위상은 뭐냐? 지방문은 지금 중국 불교의 주요 정전입니다. 종파를 떠나가지고 모든 절에서는 법계 성금 수립승의 수제 의계를 가지고 그대로 하거나 법고산사 같은 경우는 대입심 수립제라 해가지고 이걸 자기들 식구들을 바꿔요. 근데 바꾸니 크게 바꾸는 게 아니고 소청, 청에서 공약을 올리는 대상만을 현대식으로 좀 바꿔가고 있어요. 한국 불교 수립계에는 공자를 맹자있는 사람을 초청하지 않거든요. 근데 중국은 공자 맹자들도 다 초청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규모가 줄어들면서 그 본래의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습들이 굉장히 축소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방문의 사상을 이상을 볼 때는 세계 어쩌면 중국과 대만과 홍콩,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수립제로서 이기는 대본이니까 세계 수립제의 정전이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의범이죠. 그 한국 불교는 한국 불교의 수립제 의문들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기여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사상적인 측면에서 한국 불교 수립제의 모델이 되어 있고 토대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위상은 매우 높고 뛰어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계성분 수립성의 수제의제가 한국 불교에서는 비록 한국 불교식으로 편찬되다 보니 머리만 앞에 그 사자단 의식이라고 하면 머리만 수립제 지방문의 것이고 몸통은 다 중뇌문의 것을 그대로 따라서지 않고 글자를 바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업이나 아니라 이 짜집기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짜집기를 잘해서 편집된 지방문이고 원래는 제 논문에서는 현재 원 지방문은 없어요. 주변이 1500년도 후반에 편찬했다는 주변본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본은 원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가깝다고 보는 이유가 16세기 후반의 주변본이 지금 20세기의 수립의의 해본과 비교해보면 늘어나게 많지가 않아요. 기본 토대는 그대로 체제는 유지가 되고 있어. 청하는 부분만 조금씩 거쳐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도 결국 지금 중국 학자들은 지방문이 13세기부터 16세기 후반까지 200년 동안에 원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발견이 안 되고 있어. 없으니까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주변문은 그래도 원본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변문이 거의 99% 이상의 원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한국교육으로 여력이 되면 원 주변권 내지는 원 지방원대로 수급제를 실행하면서 그 사상적 토대에 대한 이해가 좀 확장됐으면 좋겠다. 그 이상의 행해지는 선행 양태 같은 것들은 이것들은 지금 중국 어느 수급제하고 상당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를 봐도 상당 중간 하단이에요. 그 개념이 한국의 천지인 신앙의 사상에 의거했다고 일부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지 않기가 힘듭니다. 이제 너무 복잡한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질 거니까 이런 직업들이 한국에 있었고 이것들을 한국식으로 편찬했고 한국식으로 편찬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 것들은 한국적인 일종의 응용관 에너지감이 한국 사람들은 까짓기를 잘하잖아요. 이것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는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1분 남은 것 같은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스님들 의뢰로 작년까지 수육제 관련해서 3번의 학술대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성우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 발표보다 가르침을 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발표는 아주 색다른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주에 청주에서 무심천 수련제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장학용으로 참석하고 왔습니다만은 굉장히 한국에서 지금 생전예수제하고 수련제에 대한 많은 스님들의 관심과 함께 학술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발표 이성우 교수님의 이 발표는 수련제의 어떤 역사성, 그 다음에 지역, 중국, 한국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또 이제 동북아시아에서의 수련제의 전승, 전개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고 이와 함께 이제 지방 본에 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20분에 맞췄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지혜경 박사님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료집 30쪽이 되겠습니다. 논평 있으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지 박사님이 논평을 많이 써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6가지의 세부사항 3가지 하고 그리고 이제 31쪽에는 좀 보완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첨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31쪽에 있는 것은 우리 나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성훈 교수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앞부분 30쪽하고 31쪽 간단히 10분에 걸쳐서 말씀해서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저도 이제 반으로 줄여달라고 해가지고 6개 이제 질문만 하려고 하게 됐는데 일단 집안이 이제 천태종 승려라고 이제 하셔서 그 천태종 사상이 의문 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중간에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천태 전공자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의문에 들어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흥미롭게 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2번에다 써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쇠전계에서 이렇게 뭐 이게 일신상관하고 연결된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아마 의문이 더 소개가 되면 그 설명이 더 자세할 것 같은데 발표문에서는 그냥 자세한 설명이 조금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가중 이제 삼재랑 그 다음에 일념삼천 사상이 이제 반영되는 거에서 그러니까 공가중 삼재는 이제 마치 두 번째 보면 17쪽에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그 삼재 사상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일념삼천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 의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의문을 소개시켜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이제 저는 천태를 철학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상이 실제 의문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가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발표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 중에 이제 선생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10법계에 대한 공약을 하게 되는데 표현이 맞나요? 제 표현이 틀린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그거를 시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3단, 중단, 하단으로 하는 게 뭐 천지인 3대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혹시 화엄에 영향이 없는 건지 그런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듣다가
그러니까 이제 10법계를 근데 우리나라는 안 하는 건데 선생님께서는 비용의 문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단지 비용이 아니라 화음의 영향은 아닌가 그 질문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지방분이 이제 문서주객의 지방 범계 성범 수륙 승의 수재 의계가 이제 선생님 이제 한국본이 지방문 그다음에 저기 지금 보니까 명나라 주객문 해가지고 두 개의 판본을 모시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맞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 전승부는 그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전혀 안 쓰고 있는지 조금 궁금했고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제 대만, 홍콩, 중국은 그럼 저쪽에 주객문에 그걸 가지고 다 의뢰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3번은 굳이 설명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그 결수문, 중례문 그러니까 지방문의 의문이 결수문과 중례문에 영향을 줬다는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이것들의 차이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결수문하고 중례문은 지방문의 그 요약본이라고 한다고 하면 나중에 들어온 건데 그럼 요약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걸 그 영향방법에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저는 들었었거든요. 주객문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결수문, 중례문, 지방문 이제 지방문, 주객문은 뭐 이렇게 종류가 앞에서 지금 나온 거니까 수료국의 회본, 영산대의 작법, 절차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게 그 서로 간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요약본인지 아니면 의뢰 중에 일부만 가지고 있는 건지 딴 책들은 그 지방본은 총괄을 하고 나머지는 거기서 일부를 가져다가 그냥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요약한 버전인 건지 그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요. 제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성문 앨범이나 작곡 부감에 이제 기반해서 의뢰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하시는 걸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버블과 회소식이 추가된 거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성문 앨범이나 작곡 부감에서 그냥 나오는 건지 아까 이제 결수문 중례문에 이제 그 부분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정도의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네. 10분 안 됐죠? 네, 감사합니다. 요약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 교수님께서는 첫 번째 이제 천태상 연관성에서 일련 성적과 관계 그걸 이야기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문헌은 어떻게 자료적 없습니다만 상당 중다하다는 관계 속에서 화엄경과의 화엄사상 관계 그것을 조금 이제 추가해서 질문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31쪽의 4번입니다. 의계본들의 어떤 차이 그리고 의계본들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좀 기분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생겼는데요. 사실은 이게 연구자님들은 당연히 이렇게밖에 말씀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지방문이니 중례문이니 결수문이 원본이 있고요. 이 원본을 첨삭을 해가지고 선행하는 분들의 선행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이 있고 원본이 1342년경에 고려의 주감 유스님이 편찬한 게 중례문인데 1711년에 이제 결수문도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김영사의 수포 이문에서 1711년에 나옵니다. 박조선이라는 분이 결수문도 주감 유스님이 그건 주감이라 중림이라고 했습니다. 중림의 유스님이 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볼 때 1342년경에 1342년에 왜 나왔냐면 이재현이 쓴 발문에서 나와요. 쌍공사 보니까 100년 뒤에 이렇게 200년 뒤에 나오는 건데 사실은 그 원본의 지방문이니 중례문이니 결수문이 원본이 있고 실제로 이 원본대로 하면 많이 없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어른들이 작법 절차에서 별도로 끼워넣어요. 끼워넣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조그만 거 하나만 가지고 소논문 한 편 써야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전체를 다 얘기해야 되니까 선생님 말씀한 대로 천태사상 이건 안 했니 이건 아니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사상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사상 연구자가 내 이 논문을 논평한다고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의뢰 연구자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직 의뢰 연구와 사상 연구가 구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상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라면 의대는 몸짓으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이건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 어떻게 그 인식이거든요. 몸짓과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게 의대학이고요. 사상을 연구하는 건 사상인데 사상은 의대란 말이 리추얼이잖아요. 리추얼이
만들어진 것, 되어진 것, 행해진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천태종에서 이걸 만들어 놨더라도 이게 문제는 선생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 세상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이 사상이 거의 설문에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줄 때 설명해 주는 거지 실제 의례의 집전자 또는 참여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예요. 그럼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막했다면 이게 과연 사상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질문하면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엄밀한 거거든요. 엄밀한 것들을 앞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상을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몸짓으로 나타났는가. 무화를 믿는 사람이 유화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 지방분 이런 것들은 여기 제가 이걸 설명하기 굉장히 번혹스러워요. 이거는 원본의 절차가 또 절차적인 해본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는 간단합니다. 중국 학자들이 자기는 복잡하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간단할 정도만 너무나 복잡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스님네들마다 약간씩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임기 엄기라는 것이 견기 이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의례에서 많이 쓰는데 견기, 볼견자 기미를 봐서 짓는다라는 개념이 저희는 소리를 짓는다라고 이해를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어떤 의례는 빼고 어떤 의례는 한다는 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쁘니까 이거 빼고 이게 아니고 길게 소리를 지으면 유치를 하면 30분, 40분 걸리지만 한마디로 하면 3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경기 이작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경기 이작을 어떤 바쁘니까 어떤 데 빼버려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꼬리가 사라져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일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부족합니다. 네. 주최 측에서 시간을 많이 주셨으면 고마웠을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우선 이성 교수님의 답변이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관련된 어른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우리 조금 전에 이성 교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식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 그 이성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궁금한 점과 또 다른 어떤 조언에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선생님들 몇 분 질의를 받겠습니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어르신들 오셨는데 선생님들 혹시 조언의 말씀 또 질문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네, 안 그래 질문해야죠. 네, 박교수님한테 네,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 문장으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사실 이제 쓰레기를 가지고 현장에서 소속과 본명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제의사에 네. 지금 전승 교육사로 지정을 받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실 그 학자분들께서 하신 얘기가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장에서 선행 인본을 가지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고 방금 뭐 관상도 얘기하시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관상을 지금 학자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티베트처럼 그런 관상을 해가지고 의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대만까지는 그런 사상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가서 이제 술기를 참여해보고 그러면.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 우리 단체나 또 기관들에서 이 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의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자분들이 질책을 해더라도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역 속에서 좀 더 잘하자는 것뿐이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가서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상에 대한 개념을 학자분들께서 모여서 체가를 시키면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따라할 수 있는 입장인 거죠. 그러나 지금 학자분들이 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좀 관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겨우 지금 진언할 때 이제 진언급사가 나와서 수인하고 이제 그런 것이 지금 다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방문이라고 그러는데 지방문은 아직 정식으로 지금 문헌을 보지는 못했어요. 다 중대문과 결승문 속에서만 우리가 의식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더 펼쳐져 나갈 것 같으면 이제 학자분들과 의식하시는 분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의 관상을 이렇게 하고 의식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협업을 하면 그것은 빨리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각자의 입장에서만 얘기해 보면 우리가 지금 뭐 나이를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언제 가서 배우고 논문 쓰고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어요? 배우는 것은 쉬워요. 배우는 것을 이렇게 합시다 하고 배우는 것이 쉽지만 연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그 세미나장에 올 때마다 조금 자기심이 깨지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거는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따 같이 하고요. 오늘 우리 종강의 어르신, 어장 스님, 동주 큰 스님께서 오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가를 좀 청합니다. 큰 스님의 조언을 좀 청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상 잘 들리지 않아서 조금 중간 요원에 확실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상 말씀했는데 이 의식의 관상이 제일 중요한데 옛날에 만약 그 큰 제가들은 50명 100명씩 스님네가 모이고 그러면 그 윤화소에 정사 스님들이 앉아요. 정사는 의식이 아주 해박하게 밝아서 절차뿐만 아니라 그 소리 부분도 아주 정확하고 또 그 뜻도 아주 정확히 하는 그런 분이 앉아서 그 수인 결인도 하고 또 관상도 하고 그런 분이 따로 지정이 됐었어요. 그 근래에는 이제 한 50년, 100년 안쪽에는 이 해명 스님이 있었고 화음 스님이 있었고 목담 스님이 전라도에 계셔서 스님이 대표적으로 그런 것을 잘하시는데 목담 스님하고 화음 스님은 관상을 하고 이 뜻을 잘 알고 절차를 아는 분이고 그 해명 스님은 여러 가지를 다 소리서부터 모든 것을 다 혼자서 잘하는 분이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수립제를 지난 스님의 10여 명이 여기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 박자와 소리 맡은 바 그걸 하다 보면은 이 의식을 하는 스님이 관상마냥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더 연구가 돼가지고 대개는 관상하고 수인하고 하는 데는 의식을 잘 몰라요. 소리 같은 걸 잘 모르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장 아는 분을 자꾸 배출해서 내야 되고 여기서 지금 현장에 가서 말하는 거, 현장에 가서 하는 거는 시간상 제약을 해요. 수능제를 뭐 2시간 해달라고 3시간 해달라고 하니 그거 뭐 말이 수능제 지금 뭐 수능제를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적으로 하루 종일 그냥 한 10시간 이상 해도 중요한 부분 아까 말씀한 결의자로 그 중요한 부분을 하고 좀 덜 중요한 거는 빼고 이렇게 하더라도 한 2, 3일씩 해야 되나 2시간 해달라고 3시간 해달라고 우리 현장에 가서 제를 하면 그러거든요. 그 쟤는 측에서 주체는 주시는 측에서요. 그러니까 그냥 한판만 수립제예요. 내가 95년인가 총무원 부청사에서 그랬더니 세미나를 해서 참석했었는데 나중에 말을 하라고 내가 마이크 잡고 그랬어요. 지금 저 현수막 붙이는 대로 영산제도 되고 수립제도 되고 생계일수제도 된다고 똑같이 마라테지 찍고 하면 영산제 한판을 찍는 거 영산제죠. 수립제 한판을 수립제죠. 똑같아요. 하면서 뭐 재는지도 잘 모르고 수체는지도 더 모르고 이래서 이 앞으로 이 의식을 정리해서 나가려면 상당히 연구가 필요하고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에 쫓기고 몇 시간 해달라고 이게 지금 의식이 지금 거의 다 사장돼가지고
옛날에 기류 해수도 없고 현실에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장에서 현재 하는 일은. 그러니까 그런 학자분들이 연구를 하고 이 죄를 설해하는 스님들도 연구를 해서 서로 교환하면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거 하루에 할 건지 이틀에 할 건지 그 하루에는 내일 어떤 시기로 해가지고 몇 시간 할 건지 그런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되지. 지금 불지를 하고 수료죄를 해달라고 하는 분들은 이 의식을 99% 몰라요. 99% 모르니까 제 가서 해놨는데도 몰라요. 아까 얘기들 바로 지금 나 지금 죽고 회식고 하면서 여기서 붙이는 데는 제가 된다니까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성 교수님은 지방문의 사상과 이상이라고 하는 한정된 문헌 역사성을 이제 오늘 분석해가지고 전해주셨습니다만, 두 어른 스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성 교수님, 건너편에 계시는 우리 손인혜 교수님, 그리고 윤수 교수님, 이분들이 전부 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전문 분야의 학자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두 스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제 조금 이제 그건 또 다른 어떤 주제이기 때문에 연구가 되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선행하시는 스님들과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중에서 이 세 분들이 굉장히 스님들하고 밀접하게 대화가 이루어진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성 교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스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또 개별적으로 고민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스님들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의견을 수렴하셔서 연구가 되시라고 생각됩니다. 간략하게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 근데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 교수님과 우리 연세대학교 지혜계열 박사님의 발표와 논평 아주 유익한 발표 시간보다 또 공부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이전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님들뿐만 아니라 참여하신 일반 학자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서울대학교 손인혜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자료집 35쪽에 되겠습니다. 경제 수륙제 중매무료 음악적 특징에 대해서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보이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정말 동고 동락을 하면서 이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3 경제어산에서 전시되고 있는 경제 중대문 수륙제 기록화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책이 이번 주에 따끈따끈하게 나왔는데 아주 타이밍이 좋게 오늘 또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상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머릿말부터. 이 의뢰 절차에서 이제 저희가 중대문 수륙제를 한번 쫙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의뢰 절차부터 연배, 관례, 종류, 최선을 다해서 이게 다 완성본이라 할 수 없지만 중대문은 원체 사이즈도 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수륙제 저번에 또 역할도 하고 해서 정리를 해보고 또 이것을 토대로 주요 연구들을 또 최고 분석해서 이 경제 수륙제, 이 음악 불교 음악의 구조적 음악적 특징을 또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사실 일부 음악적 특징만 좀 떼가지고 와서 앞뒤 조금 짧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구를 잠깐 정리를 하면은 중대문 수륙제는 안채 빗소리와 평면물이 의뢰 전개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영산제가 바깥채 빗소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의뢰라면 수륙제는 이제 안채 빗소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의뢰라는 기존의 인식을 잘 뒷받침해 줍니다. 그리고 안채 빗소리는 또 상중단에서는 유치성, 하단에서는 표기성이 주로 사용이 돼서 의뢰인 취지와 또 절차를 설명 매개하는 기능을 하고 담당을 하고 평면물은 진원, 탄백, 송주를 통해서 또 주력적 수행성과 지속성을 받쳐줍니다. 여기에 이제 민요적 연극이 정서적 환희와 신명을 더하고 바깥
바가체리 소리가 또 종교적 장엄성과 영업함을 보여줌으로써 이 중내문 수륙제 연기, 교리 전달과 수행 실천, 그리고 정석 승화가 균형을 이루는 그런 음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연불들 대상으로 잠깐 음악 특징 최대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악 전문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 이 안채비 소리 가운데 이제 여기서는 유치성, 평계성, 소성이 전체 연불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차가성, 구곡만 설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드물게 사용되는 점에서 오히려 음악적 의례적 소통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데서 공부에서 네 종류 안채비 소리를 모두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호소리 가운데 중내문 수륙제만 있는 가사로 설행되는 엄정팔, 그리고 평년물 가운데 유일하게 선우창, 매기고 받는 식으로 이렇게 부르는 보통 축원, 이렇게 함께 6곡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지금 뭐 20분 안에 안 자른다고 해가지고 안 그래도 3곡만 제가 지금 브리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평년물로 제가 이제 선정한 보통 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소리는 탐백가락, 탐백의 그 가락을 사용하면서 유일하게 선우창으로 부르는 소리인데 하단 의식주 하유시곡의 마지막 연불곡입니다. 예, 이 보통 축원은 어떤 가사를 가지고 있냐면 상단을 향해 제식에 참석한 시외대중과 하단의 고문을 포함한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축원하는 내용을 이제 핵심 가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는 좀 본문을 참고해 주면 가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악 특징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잠깐 음악을 들어보셔야 느낌이 아무래도 오실 것 같아서 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약간 느낌이가 오시죠? 예, 7원 위주의 성문성 개성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박자는 참 드물게 3소박 4박자로 규칙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 불교음악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이 메나디툴이라고 해서 경상도 음악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경기 음악의 영향이 선율진에서 부분적으로 사실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형식을 이렇게 보면은 선우창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약간 변주를 하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평년불 계통의 연불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즉, 이 제식에 참석한 시외대중이 연불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유도하기 위한 어떤 음악적 장치로 사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율의 변주폭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참여성과 현장성의 측면에서 음악적 표현력은 한층 강화되는 면모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는 예전에 그 전통적으로 또 이렇게 불렀던 사례들이 확인이 되는데 경제 어산 중내문 수륙제에서는 이것을 마지막 회양 단계에서 부처님을 향한 축원연불로 제 맥락과에서 복을 정착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유치성 중에 제가 설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치성은 사실 이제 중내문 수륙제에서 원체 뚜렷한 특성을 보이면서 독자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부처님과 제존성중 그리고 도량을 수호하는 여러 신중 앞에서 수륙제를 설행하게 된 연불을 아뢰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연불인데요. 그래서 사자단을 비롯해서 상단, 중단 굉장히 여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반에 걸쳐서 가장 빈번하게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수륙제를 베푸는 연유를 구하는 소리, 이 설의 인류를 대상으로 좀 살펴봤는데 가사는 본문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음악 특징에 앞서서 음악을 살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주 스님 그 기록한 영상 중에서 일부 소리입니다.
유치성이 모두 그러니까 좀 불규칙한 박자로 기본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율은 또 메나리 소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이 소리도 사실 이제 종지음이나 선율 진행 방식은 경기 음악의 어떤 영향이 일부 담겨져 있습니다. 예,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경기 지역 불교 음악의 또 고유한 성격들이 부분적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유의 짖는 소리에 사실 나타납니다. 짖는 소리가 이제 아체비나 거체비 소리에는 많이 나타나는데 유치성에도 고유의 선율형이 있습니다. 자, 짖는 소리는 일종의 음악의 구두점, 단락감을 주는 그런 선율인데요. 그래서 악보를 메거나 전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여기에 특유의 이제 음영들이 나타납니다. 유치성의 경우에는 이 직촉이라고 해서 짧게 하행 진행하는 선율형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특징들을 통해 경제 안채비 유치성이 절도 있으면서도 과도하지 않은 어떤 중도적 음악 성격을 잘 드러내는 것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채비 소리에서는 성조를 빼놓고 참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이 유치성에도 마찬가지로 성조 특유의 그 음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성의 경우는 평성의 글자의 경우는 음조직상 기음이 미를 중심으로 비교적 낮고 좀 짧게 처리되는 그런 성향이 있고 상성이나 거성인 경우는 미에서 라로 이렇게 상행하는 좀 특유의 선율 경향이나 아니면 중심 음역대의 음을 좀 중심으로 또 진행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성의 같은 거는 특유의 약간 지기촉이라서 급히 맺는 약간 짧게 맺는 그런 음영들을 보여주는데요. 이처럼 성조의 성격이 선율 진행에서 직접적으로 방향되는 양상을 통해서 안채비 소리가 성조에 입각한 선율 구성 원리를 핵심 특성으로 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기성은 제가 하단 반응 인연협력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본문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제일 마지막 문단만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이 평계성은 해탈과 열반을 발언하여 영가에게 본문을 찬찬히 전하는 내용적 특성상 선율 형태의 변주가 크지는 않지만 제한된 음조직과 음영 안에서 성조의 성격을 최대한 구현하려는 그 역음 선율 방식의 특징이 지속적으로 유지된 점에서 음악적 고유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성은 제가 수류 부문에서만 보이는 원만해양소라는 소리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것도 살짝 부문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문단에서 그 주요 특성만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소성이 사실 평계성이랑 많이 유사하다고 생각이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평계성보다 훨씬 절제된 역음선율 방식을 구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원인이 보다 정제된 법문 전달과 내향적 독성의 어떤 성격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음악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특징을 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고성으로 계문계를 제가 대상으로 했는데 차고성은 사실 두 곡밖에 나오지는 않지만 동주 스님이 부른 차고성의 경우 사실 특징이 뭐냐면 약간 음역을 넓게 잡고 가시더라고요. 보통 안채비 소리는 한 옥타브 내서 이렇게 평이하고 유효하게 낭송하듯이 진짜 많이 끌고 가는데 굉장히 음역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장중하면서도 자비로운 음악적 분위기가 이 짖는 소리 좀 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콧소리 엄정팔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냉문 수줍제에서 사용되는 거치비 소리는 콧소리, 짖소리, 반짖소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의례적 음악적 특징은 영산제의 거치비 소리 전통과 거의 같습니다. 다만 도량엄정의식의 엄정팔방이 예수제와 결수제, 수줍제의 엄정팔방과는 좀 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율도 사실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사는 본문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될 것 같고 음악은 저희가 또 헛소리가 어떤 것인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만.
지난 것 같습니다. 조금만. 엄청 이렇게. 그냥 여기까지 일단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엄정팔방은 이제 개개성을 활용한 콧소리로 상주공공의 상고개개 그리고 영산제의 대개개에서 확인되는 그런 선율 형태가 다수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리고 박자는 또 소위 삼수박단이 약간 불규칙한 박자에 이제 보통 빠르기로 되어 있는데 음조칙의 경우 메다리트를 또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도 경기 음악의 영향이 일도 부분적으로 선율에서 사실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한 형식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음악 전개에서는 시작 선율과 종지 선율을 중심으로 한 내적 질서가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목인 엄정팔방에서부터 계문, 영혼, 묘당, 성해, 왕양에 이르는 이 구간의 선율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A 부분과 B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다 시작과 종지 선율로 구분이 되고 B 같은 경우는 또 선율적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엄정팔방도 사실 한문선조의 원리가 일정 부분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거치비 특유의 선율적 구조미와 예술적성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곡은 교리적 전달보다는 도량을 열고 또 법회의 장엄함을 선율적으로 선언하는 데 중점을 두며 중내문 수중제 거체비의 어떤 음악적 성격을 집약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맺는 소리를 통해서 좀 핵심 얘기를 그래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중내문 이쪽에서 사용되는 이 연불들은 궁극적으로 의례 구조와 교리 내용 그리고 전승 지역의 음악 어법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체계적 음악 언어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채비 소리를 중심으로 조직된 법문 전달력 음악 구조를 핵심으로 합니다. 즉 유치성, 편기성, 소성은 서로 다른 의례적 기능을 담당하지만 모두 산문 또는 개성 가사를 성조에 따라 음악화하는 방식을 공유합니다. 이것은 안채비 소리가 단순한 독경이나 정식적 노래가 아니라 의례의 교리적 내용을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핵심 매개체임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유치성은 제 전체의 정당성과 목적을 천명하는 출발점으로 시작하고 또 편기성은 하단 의례 교화를 담당함으로써 중내문 수립제의 음악이 의례 전개와 긴밀히 맞물린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문 선조에 입각한 선율 구성 원리를 비교적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단의 마지막을 좀 보시면 이것은 중내문 수립제 음악이 성조를 음악 구성의 핵심 논리로 삼는 범패 전통의 보수성과 지속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한국 불교 음악의 어떤 주요 음악업은 매너리토리를 근간으로 하지만 경기 음악업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해서 특유의 또 지역 음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중내문 수립제 음악이 단일한 지역 어법에 고정하지 않고 서울 경기 지역 불교음악 전통의 역사적 층위를 반영하며 형성되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나아가 또 경제 불교음악이 지닌 고유한 예술성과 음악적 완성도가 잘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넷째, 그 절제된 변주와 제한된 음력 속에서 사실 의례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또 특징을 보이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악적 과시보다는 법문 전달과 의례의 엄정함을 우선시하는 성격이 사실 음악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 종교성과 예술성이 아주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평년물과 거체비 소리는
안채비 소리와 대비되는 방식으로 중내문 수륙제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합니다. 즉, 이 유일한 선우창의 보통 주거는 시위 대중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음악적 장치를 제공을 하면서 중내문 수륙제가 전문 범패성 중심의 음악 구조에 머무르지 않고 대중 참여형 의뢰 음악의 가능성을 그 기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콧소리 엄정팔방은 도량 정화와 법회 개설이라는 의례적 목적을 장중한 선율로 표현하면서 중내문 수륙제 거치비 소리의 예술성과 상징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마지막을 보시면은 중내문 수륙제 음악은 성조 기반의 안채비 소리를 중심으로 의례 구조와 교리 전달을 치밀하게 조직한 소리 중심 의례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의식의 장엄함을 과도한 선율변이나 기교로 드러내기보다는 절제된 음조직과 성조 중심의 선율 논리를 통해 법문과 교화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불교 의례음악 가운데서도 소리를 통해 의례를 구현하고 사상을 구현하는 굉장히 뛰어난 전통으로 평가될 수 있겠고, 또 경제어사 범패 등승의 음악적 정체성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음악 의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수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이어가셔가지고 발표하시니까 시간이 한정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중간에 쉬는 시간이라든가 끝나고 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교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발표들이십니다. 이제 두 번째 발표이신 이제 손인혜 교수님께서는 이제 경제 중에서 이제 중내문 수륙제, 횡령불과 안채비 소리, 그다음에 거치비 소리에 대해서 음악적 특성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이게 분석 고찰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동국대학교 윤소희 교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60쪽에 영평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교수님께서 앞부분은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61쪽인 4번 음악적 분석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송 교수님께서 우리 청주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저는 오히려 꼭 생각했으면 여기는 음악 악보하고 이런 쪽에 조금 관심이 덜할 것 같아서 음악을 좀 생략을 조금 줄이고 다른 우리 의례와 열주에 맞는 좀 상식적인 원리를 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본 연구는 중내문 수륙지에서 경제 어산이라는 동주 원명 스님이 설립하는 방법을 최종 분석하여 이후 의미 있는 분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동안 이제 수록제를 다녔지만 이 안채비 소리를 제대로 이렇게 선명하게 하는 경우를 만나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동주 원명 스님께서 서영 스님께 제대로 그 소리를 배우셨던, 그리고 그때의 소리를 기억하시는 그런 큰 힘이 됐던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방문에 대해서 중매문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이해가 됐지만 나중에 단행본으로 나올 때 음악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중내문 이전에 되는 종류라든지 그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또 하나는 성황 스님께 이 소리 중내문을 배웠을 때는 의례와 연결된 현실적인 선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한번 짚어주셨으면 저희가 좀 많이 공부될 것 같습니다. 송암 스님께서 이 중내문을 통해서 강의를 해주시는지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반응을 앞에서 이성훈 교수님도 의례라는 것은 현실과 여러 가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기 이작이라든지 편집과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저희들에게 이해가 되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역문인데 이거 사실 음악적인 거하고 관련이 없지 그래도 간단하니까 성인의 부류라고 할 때는 부류라는 말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이것은 불효할 때는 조금 그 뜻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구부려 가지를 할 때 이런 것도 살피시오. 만약에 위신을 여기에 하면은 그냥 위신 여기에. 그래서 이 번역이 어디서 왔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죄를 닦는 시주는 그럴 때는 죄를 봉행하는 시주는 바라나이다라는 제목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도 요즘 언어 감각에 맞춰서 바라옵니다라는 걸 조금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거는 제가 이제 요즘 동국대학교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 학생들이 도저히 말이 안 맞는다고 좀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의뢰를 보러 오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안치기 소리를 하는데 전부 다 전문 스님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그때 안치기 소리인데 뭐가 안치기 소리와 막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게 안치기 소리 바깥채비다. 실제로 어떤 사찰에서는 바깥채비가 안치기 소리를 전부 다 하고 그 봉원사나 여기 그 동주 원명스님 계시는 곳에서는 전부 다 또 안치기가 또 전부 다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좀 현실에 맞게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스님들께 오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음악적인 내용인데요. 통절과 유절 형식할 때 우리 보통 상식으로는 애국가나 이런 거는 1절, 2절, 3절이 있기 때문에 유절 형식, 그리고 범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쭉 흐르기 때문에 통절 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보충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악보 37일 그 악보 1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지금 플랫이 3개라서 이 플랫 3개로 하면은 이게 제대로 4개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제거로 미라 이래야 되는데 파레라든지 이렇게 읽히거든요. 우리는 음악 하는 사람들 얘기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의 구두증 같은 것도 우리 전문용어로는 브레이킹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구두청이라고 해서 혹시 범패를 할 때 태중을 짓는 청하고 연결되는 건지 그것도 음악 하는 사람들 얘기니까 이건 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치기 소리, 바깥치기 소리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그 실제 소리과 언어가 다르고 또 역할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안치기 소리를 보면 오늘 이제 3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또 다른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소풍이 같은 경우에는 경제 범패 안치기 소리 특성에 대한 음악적 특징과 기능을 했는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사실은 또 이분께는 손인현 선생님께서 이쪽으로 안치기 소리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두 분이 서로 좀 소통이 되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소희 교수님께서는 발표문에 대한 기술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좀. 예, 아유 잘 봐주시고 사랑에 정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중매문에 대한 보충 설명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걸 다루기는 했으나 책에서는 이제 떼어서 지금 발표하는 상황이라 거기까지 언급을 못했는데 그 송학 스님께서 보니까 하흥 스님 요직 그 당시 굉장히 차비에 뛰어나셨던 하흥 스님의 요직을 토대로 하셨고 당연히 저분은 천지명량 수중체인 찬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어산연구소에서 또 이 현실의 설행을 위해서 법문상고집, 오정법문집, 성문의법 이런 것들 다 참조해서 또 재정리를 하셨다고 스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 내용에 담기는 했습니다. 송학 스님에서부터 당신들이 또 어떻게 또 첨삭을 했는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런 전체적인 맥락은 흐름은 이제 말씀을 여기서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번역문도 경제어산연구소에서 열심히 하신 거를 제가 이제 그대로 시긴 싫었는데 저도 사실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호 스님과 여기 계시는 경제어산 스님들께서
조금 윤문, 현대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거고, 예, 아니면 좀 자문을 저희들한테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 안채비 소리, 예, 저는 이번에 이거를 이렇게 기록한 사업을 같이 하고 스님들과 정말 소통을 이렇게 하면서 안채비 소리가 이때 시작이구나. 저 그걸 진짜 여실히 느꼈습니다. 처음에 연불 갈래하고 이 종류를 정리를 하는데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느낌이셨어요. 이분들은 계속 모든 게 안채비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처음엔 싸웠어요. 아니 다 안채비라고 그러면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된다. 그래서 근데 이분들의 이제 계속 그 전통, 문화, 그 정말 문현 스님이나 나중에는 우리가 다 제가 이게 마음으로 그걸 교감했어요. 아 완전히 문화가 바뀌었구나. 이분들이 하시는 이 말, 뜻이 사실 전통의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안채비 소리에 능한 스님들이 공부 사찰에 정말 병법이나 이제 법주 스님들이 계셨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스님들이 안 계시잖아요. 다 거채비 스님들이 다 하고 계시고, 근데 그렇게 안채비 소리에 능하신 분들이 불렀던 레퍼토리들을 저한테 조금 들려주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것도 이분들이 다 불렀다고요? 할 정도로 어려운 콧소리 수준의 소리들도 다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도 찌소리까지 다 하고 나서 안채비를 해요. 안채비 잘하는 데서 안지가 느껴진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범주를 삼고 있는 안채비는 정말 약간 성조, 뚜렷한 성조를 가지고 있고 정말 어떤 안채비 소리의 주류만 사실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유치성, 현계성, 소성, 차거성 이런 수준에서 정확하게 안채비라고 하고 있고, 하지만은 전통 시대에는 훨씬 안채비의 범주가 넓었기 때문에 전통의 관점에서 안채비를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쪽에서 한번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어떤 방식으로 지금 변화가 되는지, 지금의 현실성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거채비 또 하시는 스님들이 안채비까지 다 통합적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 통섭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여기 선생님께서 소통을 하기 좋겠다. 왜냐면 저희가 어떤 책을 보고 설명을 하려면 이게 다 다르니까 굉장히 곤란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님들께서도 중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게 맞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좀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스님들께 먼저 질문을 청했기 때문에 좀 먼저 이론적인 측면에서 우리 제가 학자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시는 우리 스님들께 또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론적으로. 네, 없으십니까? 그럼 우리 스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설명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손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떤 전례 전승에서 이제 설명하시는 우리 스님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으로 연구하시면서 또 스님의 고견을 듣고 또 이제 논문을 작성하시 기술하시는 여러분들 계시기 때문에 스님들께서 보시는 관점에 대해서 제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아까 우리 로장 소리에 한 선생님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선생님 여기서도 그 안치는 소리 하면서 무슨 소리 하는 꼭 연구한다 이러거든요. 그 연구는 잘못 쓴 거예요. 여기 논평문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안치면서 쭉 나열하고 이렇게 연구한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뭐를 잘못 인지가 되는데 저는 지금 정리도 했어요. 전체가 다 연구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다 연구를 넓은 범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연구 안에서 다 관련 크게 보면은 안치면은 연구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렇게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평형물이 또 있기 때문에 평면으로 하고 안채비, 바깥채비, 하천채비, 연기랑 큰 갈래 속에서 이렇게 네, 우리 네, 정호 선생님. 그송 교수님하고 이렇게 불정리하면서 많이 다퉜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건 일반적인 룰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고집을 하셔서 그 일반적인 룰이 아니고 우리는 양이 안 차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좀 이렇게 기술하고 우리가 원해서 했다라고 좀 글을 좀 써주라. 그렇게 해서 계속 썼는데 마음에 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지금 딱 보니까 35쪽에 보면 편개성이라고 한문이 나오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써놓은 논문집을 다 봐도 이 편개성이 뜨다보는 그러니까 먼 한문을 갖다 붙여놔가지고 굉장히 고민만 해서 글 마지막에까지 손 교수님한테 이 편개성은 제발 조각편자에다가 이을개자로 좀 써서 좀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이 편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가에게 본문을 일러준 거거든요. 그래서 글이 이 연결이 되는 거지만 조각이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조각이 이어진다는 그런 소리가 편개성인데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얘기를 할 때 조각나는 소리하고 경어를 쓰거든요. 어린아이들한테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엄마 어디 가셨어요? 집에 계세요? 어디 갔다 와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성인의 언어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어린애들에게 그러니까 경어를 쓰면서 또박또박 하는 것처럼 영가에게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준다 이거예요. 민망에 들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가에게 이루어진 관용의 편개성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싸우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안채비, 박가채비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전체 의뢰문 속에는 물론 박가채비성도 있고 안채비성도 있죠. 그래서 혼재도 있으니까. 그래서 찬탄을 할 때에 개송을 하면 그것은 박가채비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산문으로 하는 유치성 같은 걸 할 때는 그건 안채비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서 하는 것은 박가첩이라고 흔히 얘기하고 앉아서 하는 것을 흔히 안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야간 법석이 열렸을 때 밖에서 개불님을 모시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깥소리라고 해서 이제 박가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안에서 시식 같은 것을 앉아서 한다고 해서 안착비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육제는 기본이 안착비석이 주류를 이루고 바깥잡이 소리는 적게 들어가 있다. 그러나 영산제는 바깥잡이가 주류를 이루고 안잡이는 아주 극소수로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든 책에는 너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 교수님에게 계속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전통으로 오는 거니까 이게 전통을 현대의 학자들이 만들어 놔버리면 1세기가 지나가면 이게 전통이 돼서 학자들이 요걸 또 따를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밖에서 의뢰하든 안에서 의뢰하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좀 기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원고가 늦게 출판으로 넘어가서 책도 늦게 나왔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네, 제가 감사합니다. 다른 스님 혹시 말씀 있으십니까? 네. 안채비, 바깥채비 소리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아까 이야기하면 안채비하는 스님이 따로 있고 바깥채비하는 스님이 따로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되지만 지금은 현재 되지 않습니다. 안채비를 바깥 소리를 하는 스님이 안채비 소리를 하고 안채비를 하는 스님이 바깥채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스님의 숫자가 여분한 스님의 숫자가 작고 하다 보니까 어떤 스님이 그 부분에 아주 잘하신 스님이 예전에는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특별하게 티나지 않으면 전부 다 같이 섞어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안채비, 바깥채비 이렇게 밖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바깥채비를 하고 안에서 하는 안채비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지금은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은 우리가 쉽게 해서 헛소리는 바깥채비 소리라고 봐야 되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육직성이라든가 편개성이라든가 차거성이라든가 등등 이런 소리는 안채비 소리라고 이렇게 굳이 나눈다면 그렇게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부연해서 예. 말씀드리면요. 이게 학자분들이 그 책에 쓰는 게 평년부를 많이 써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 이것을 어떻게 평년부이 될 수가 있냐 이런 소리는 아예 없애자 있다 아예. 그래서 안 되신다고 자꾸 이렇게 꼬집을 부리셔가지고 지금 그까지 지금 못 봤는데 공개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송주성이라고 하는 연구이 있거든요. 송주성이라고 하는 연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평년별로 다 관련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송주성으로 하라고 그러고 송주성을 하는데 평년별로 하라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학자분들이 만들어놓은 연구를 관련한 평년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송주성으로 하는 것은 지금 학자분들이 전부 평년별로 관련해서 쳐놨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 송주성에 하면 중중등 엮어가는 그런 소리 같은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연구도 좀 하면은 그 경기장한다 빨리 한 다음에 중중등 엮어간단 말이죠. 그걸 이제 개탁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어떤 면에서 송주성이라고 한다면은 이 송주성이라고 한다는 것이 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이 뜻이 이게 부합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그 송주성을 어떤 것을 송주성이라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명칭을 정해가지고 그 확실한 것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이것이 송주성이다 이렇게 되는데 송주성하면 무엇을 송주성이라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학자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은 연구나 실질적으로 현장에 사는 스님들은 송주성이 어떤 것이 송주성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가서 송주해라 하고 쉽게 천수경 복경을 할 때 그걸 송주성이라고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은 지금 모든 연구를 다 송주성하면 이건 좀 안 맞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스님들하고 인연이 많아서 의뢰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우리 선행하시는 우리 스님들과 제가 학자들 간에 약간의 어떤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발표하신 또 논평하신 우리 이성훈 교수님, 또 송인희 교수님, 유소희 교수님 이 세 분 중심으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조금 더 자주 시간을 가져서 오늘은 학술대회입니다만 그 경제의사연구소라든가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중앙선감에 있으면서 또 스님들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빨리 많은 절에서 갖추고 있는 선행되고 있는 무형 문화재를 빨리 지방이라든가 문화유산청에 신청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른 스님들이 기억력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 가서 빨리 선행하시는 어른 스님들과 제가 학자들 간의 어떤 교류가 또 대화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주에도 그런 이야기 나눴고 또 다음 주도 제가 여러 스님들하고 의식 하시는 스님들하고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좀 어떤 그런 차이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발표해 주신 두 분과 논평해 주신 두 분 그리고 스님들의 의견을 듣게 돼서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옥천병원대학교에서 불교의식과 법을 공부하고 있는 묘월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 35페이지에서 수륙제와 영산제를 구분하는 그 대목에 보면은 영산제가 바깥 채비 소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의례라고 해주셨는데 영산제에서는 안채비와 바깥 채비가 다 존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좀 한 줄로 표기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수륙제와 영산제를 구분하는 큰 어떤 차이가 있다면은 저는 묘경 작법하고 식당 작법이 영산제에서는 나오는 큰 차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언급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음악의 어떤 포션,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할 때 영산제는 바깥 채비가 좀 더
협력적으로 서로 가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또 있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일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성 교수님, 재계현 교수님, 그리고 손희 교수님, 윤소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행사 마치고요. 잠깐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시면 양쪽 계단 밑에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려가셔서 간식 드시고